전체 조선인민에게 견딜 수 없는 불행과 죽음의 자만을 들씌운 6.25 조선전쟁. 조선전쟁을 도발했는가? 전쟁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는 역사적 사설과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 국무성 정보조사국이 작성한 비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로 하여 한국을 지배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것은 극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그 어떤 열강들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정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은 불온이할 여지없이 명백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아시아 대륙을 잘라내는 단검이라고 비유하며 세계 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대륙에로의 건넌다리로 점찍어 놓았습니다. 1866년 셔먼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해온 미제는 1905년 가츠라 다프트 협정을 통하여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적극 부추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의 38도선 분뇨란을 조작한 말강도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반도의 남쪽 전 지역을 강점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 강점 첫날부터 포악한 군종을 실시했습니다. 남조선 강점 비군 사령관 하진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는 오직 미군 최고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수립된 군종이 있을 따름이다. 그 군종은 일본 군종을 대신한다. 군종을 선포한 미제는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조선 전쟁의 쏘목을 대포밥을 길러내는 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돌렸습니다. 미제는 또한 조선 반도의 남쪽 지역을 강점한 첫날부터 각지에 설립되었던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 해산시켰고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미제는 저들의 군종 정치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히자 괴뢰 정권을 세워 침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했습니다. 미제는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주장을 총칼로 탄압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폭력과 협잡의 방법으로 괴뢰 정권을 조작했습니다. 괴뢰 정부 조작 후 미제는 전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제는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한편 방대한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력법을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수많은 청장년들까지 강제로 끌어다 군사훈련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조의 명목으로 괴뢰군에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무장장비와 군사보급물자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미제는 194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괴뢰군 사단은 물론 연대와 대대에 이르기까지 미 군사 고문부를 설치하여 훈련과 작전 등 모든 지휘권을 완전히 틀어쥐었습니다. 미제 비호하에 일본도 조선 전쟁을 위한 공격기지, 수리기지,
전쟁 보급기지로 급격히 전변돼 갔습니다. 요코스카, 고레, 삿포로를 비롯하여 홋카이도와 규슈에 이르는 중요 전략 지점들에는 공군기지, 해군기지들이 재건되거나 신설됐으며 주요 중공업 공장들과 제작소들은 군수품 수립 및 조립 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1948년) (1949년) 미국 내에서는 심각한 경제 공황이 휩쓸었습니다. 미국 독점 재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충격적인 대책을 백악관에 독촉했으며 백악관은 그들에게 조선 전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1949년 가을부터 미국 정계와 군부 우두머리들의 남조선 행각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전쟁 계획 작전도까지 작성해놓고 괴뢰군을 내몰아 무장 침입 도발 사건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도록 했습니다. (1949년) 한 해만 하더라도 무장 침입 도발 건수는 2617건, 매일 평균 8건에 달하는 이 범죄적 통계 숫자들은 북침야욕에 날낀 놈들의 광증이 얼마나 절정에 달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가도는 1950년 2월 중순 니승만을 도쿄로 불러다 놓고 진행한 비밀회담에서 조선 전쟁을 7월 이전에 일으킬 때 대한 11개조 훈령을 주었습니다.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는 자기의 개인 정치 고문 올리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이 공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1950년 6월 17일 덜렛에는 대통령의 특사로서 전쟁 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전쟁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기 위해 남조선에 날아들었으며 6월 19일 괴뢰국회에 나타나 공화국 북반부와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면서 덜렛에는 리승만에게 남긴 편지에서 나는 펼쳐지고 있는 위대한 극적 사변에서 귀국이 놀게 될 결정적인 역할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속심을 드러내놓았습니다. 도쿄에 온 덜렛은 메가도 사령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견슨 브래틀리 메가도와의 4인 밀담에서 조선 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일으키기로 확정했습니다. 미 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는 리승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비밀 지령에 따라 경납고들에서는 비행기들의 포장을 벗기기 시작했고 일본 주둔 미 공군에도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보충됐습니다. 미 극동군 산하 비행사들은 전투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38선의 모든 남조선 괴뢰 군부대들에도 비상경계령이 하달됐습니다. 전쟁 개시 몇 시간 전에는 미군 장교 가족들을 노르웨이 선박에 실어 몰래 일본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6월 24일 토요일도 평범한 하루로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미국의 사촉을 받은 남조선 괴뢰군은 드디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개시했으며 일시적 우세를 이용하여 38선 이북 지역의 2km 중심까지 침입했습니다. 내가 도는 훗날 자기가 쓴 책에서 북의 군대는 방어를 위한 배치였지 공격을 위한 배치가 아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하기에 어제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38도선도 조선전쟁도 미국에 의한 것이라고 단죄 규탄하고 있습니다. 조선전쟁은 철도철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날강돈 미제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며 면밀한 준비 밑에 도발한 계획적인 전쟁이었습니다.